안녕하세요, 정임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로 만나는 스토리텔링의 모임 다시 시작이네요. 네, 네, 지금 4월 벌써 2분기 시작인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심해져서요. 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접촉성 피부염으로 좀 우울한 날이지만 빨리 코로나가 이제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저기 짧게 가는 게 아니고 좀 제법 길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피부 트러블이. 네, 맞아요. 저기 좋아하는 뭐 음료도 못 드시고. 그러니까요. 오늘 간만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다 좋다고 네이버에 네, 검색되던데 날씨 좋은데 그나마 기분 좋은 기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어, 정임 씨는 저기 그러면 저기 우리 한 달 조금 넘었나? 그동안에 뭐 봄맞이를 어떻게 하셨나요? 아, 봄맞이는 그냥 커튼 그거 뜯어가지고요. 음, 그거 좀 이제 빨고 뭐 겨울옷 좀 정리하고요. 음, 네, 그러고는 또 아, 다른 봄맞이가요. 우리 집에 있던 돈나무에서 가지가 음. 9개인가, 10개인가? 오, 갑자기 막 난 거예요. 돈이 주렁주렁 달렸네. 아니,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잘 컸는데, 돈나무가 지금까지 되게 한 6개월 동안 조용했거든요. 음. 그래서, 얘는 너무 안 자란다 그랬더니, 올해 대박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도 왜 약간 주춤하는 시기가 있고 성장할 때 또 이렇게 애들도 보면 다들 다르게 성장하듯이 한 네. 분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다육이를 한 여러 개 했는데 지금 막 새순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쵸.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폭풍 성장한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어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네.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저도 지금 베란다에 저기 보니까 작년에 샀던 장미꽃 화분에 심어 놓은 게 벌써 꽃망울이 한 3개 정도 졌더라고요. 아직 펴지는 않고. 예쁘겠네요. 그것만 봐도, 봄이 좋긴 좋고, 날씨 좋으니까 좋은데, 나가지를 못해서 좀 우울하네요. 그쵸. 맞아요. 다 우울한 것 같아요. 못 나가니까. 수영장도 뭐, 다시 오픈한다고 해서, 한 일주일 다녔는데, 오늘 같은 분위기면 다시 또 막힐 것 같네요, 수영장도 분위기가. 네. 빨리 지금부터 불안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좀 네.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는데, 장기 기전으로 펼쳐져서 아쉽고, 걱정도 되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오늘은 제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이 책을 읽었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 하고요. 정임 씨는 2030 추의 전환 마우로 네. 기엔의 그 네.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서로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할까 싶은데 정임 씨부터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번에 2030 축의 전환이라는 마우로 기엔의 책을 읽었습니다. 어, 이 2030 축의 전환이 보면 그, 어,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이라고 부제가 있는데요. 이 2030 축의 전환의 저자는 마우로 기엔이라고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입니다. 네.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인데요. 이 책을 7년 동안 연구하고 또 자료 조사해서 썼다고 하니까 이 열정과 안목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 여기에 보면 2030년까지 그런 이제 펼쳐질 어떤 새로운 변화와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연구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생률, 뭐 도시 변화, 과학 기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공유 경제까지 총망라한 내용이어서 관심 있게 읽었고요. 뭐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꼭 읽어봐야 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특히 노년 뭐 고령화에 관한 연구 조사가 되게 흥미로웠는데 가장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세대가 60대라는 그 사실과 노년의 사람들이 이제 안주하지 않고
젊은이들하고 어떻게 섞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노년을 위한 아이디어가 또 많이 생각났고, 음, 그래서 또 흥미롭고 또 새로운 지식을 많이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야, 저기 노년을 위한 대책 같은 거 좀 많이 소개해 주세요. 조금 이따가. 사업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음, 네, 제가 소개하실 분은 뭐, 빌 게이츠 워낙 유명하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윈도우 체계. 근데, 지난 한 10년간 그쪽보다는 뭐,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뭐, 기후 변화라든가 보건 관련 그쪽으로 많이 뭐, 저기 고민하시고, 또 지원도 하시고 한다고 들었어요. 뭐,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정치학, 경제학, 뭐, 많은 분야 의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 뭐 우리가 해야 할 일 뭐 그런 것도 연구해 왔고요. 뭐 그리고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뭐 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을 소개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뭐 기술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지금 아직까지 힘든 상황인 그런 점도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앞으로 노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저희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책이 지금 오늘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인 책인 같아요. 네, 꼭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 책도. 네, 저기 이것도 2050년 뭐 탄소 중립 그 정책에서 네,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다루는 거고 정림씨 책도 뭐 2030, 뭐 네, 저보다는 좀 더 가까운 미래지만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뭐 어떤 문제점을 자각하고 또 대처하는 방법 같은 걸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또 함께 얘기하면은 그런 의견들이 모여서 조금씩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뭐 세계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기 그럼 이 책이 약간 뭐 미래에 관한 책이고 쉽지 않은 책이잖아요. 네, 되게 읽,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네, 읽으시면서 혹시 지금 뭐 시청자들에게 뭐 용어 같은 설명이 필요한 게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움되는 게? 네, 용어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수평적 사고에 대한 얘기였어요. 음,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계속 궁금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끝쯤에 저자가 설명을 해줘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음, 수평적 사고의 7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멀리 보기. 두 번째, 다양한 길 모색하기. 세 번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번째, 막다른 상황 피하기. 다섯 번째,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접근하기. 여섯 음, 번째,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기. 일곱 번째, 흐름을 놓치지 않기. 네. 결국 수평적 사고라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두려움을 떨쳐내는 사람이 다양하게 어떤 경험을 해보고 도전해 봄으로써 가질 수 있는 사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국가와 산업과 개인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이 세계가. 네. 그래서 이 현상을 이해하고 각자의 포지션을 잘 정의하는 게 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겠다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더욱 이제 수평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음. 제 같은 경우 이 책 읽으면서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보통 프리미엄 뭐 하면은 뭐 좀 질이 좋은 거 아니면 저희들이 왜 뭐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네. 거기에서의 프리미엄은 저희들이 왜 뭐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을 보는 면, 뭐 질적인 면에서 도움을 보는 면인데 그린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물론 환경 면에서는 도움을 보지만 경제적인 비용 면에서는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프리미엄이더라고요. 그래-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린 프리미엄이 뭔지 제가 잠깐 설명하면 어떤 활동을 즉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뭐 들여야만 하는 그런 비용을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기의 그린 프리미엄은 풍력,
태양광, 원자력을 포함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말하는데 이게 당장 뭐 좀 넉넉한 형편에서는 뭐 모르겠지만 아니고는 참 실현하기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음, 정임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면 왜 더 비싸더라도 이런 프리미엄을 부담하더라도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만약에 당장 어떻게 전기차로 바꾸려면 좀 불안감도 크겠지만 네. 좀 지켜봤다가 한 내후년쯤에는 한 생각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근데 비싼 돈을 주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덜 쓰고 아끼는 그 절약 차원의 에너지 보호 방법이 음,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 같은 경우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 살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현재 지금 당장 있는 차를 처분하면서까지 전기차를 살 그 정도의 뭐 형편 아니면 그 정도의 아직 의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환경 보호 차원에서 약간의 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라면은 제가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그러면은 전기차를 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어쨌든 이런 환경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의지적인 실천가가 되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이 가진 쪽에서 그런 계층에서 조금 더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이 분야에 있어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생활상에서 저희들이 이런 지금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그걸 또 약간 더 심각하게 표현을 하자면 기후 재앙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기후 재앙을 피하고 환경 보호가로 살기 위해 생활상에서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요, 평소에도. 네,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도 좀 물건 적게 사기, 생활 쓰레기 최대한 줄이기, 일회용 포장재, 세제 꼭 필요한 만큼 쓰기, 음, 뭐 식품 구입할 때 친환경으로 구입해서 껍질째 먹기, 음, 혹은 가까운 매장 이용하기. 이거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에 해당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생활할 때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가까운 매장 이용하기라고 하셨는데, 예를 네, 들면은 이렇게 제품마다 가격이 동일 제품인데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래도 조금 어, 더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런 의미도 되겠고요. 네. 예를 들면 그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쓰기 이런 코너도 있잖아요. 네네네. 조그만 마트에. 네네. 네, 네. 그런 것도 포함되고 제가 이제 막 뭘 사기 위해서 멀리 이렇게 뭐 자동차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절약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음.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 줄이기에 해당되는 그런 그 방법들은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아, 네. 제 같은 경우 생활상에서 정수기를 이용 안 하고 끓여 먹다가 언젠가부터 끓여 먹는 물에 어떤 특이한 냄새도 나고 해서 생수를 사 먹었었거든요. 병으로 네. 된 거. 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막 병을 너무 많이 내놓으니까 좀 굉장히 그렇죠.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죄책감이 들어서. 그런데 네.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생수병, 왜 맑은 PT병은 이렇게 라벨 떼어서 배출하면 재활용 가능하다고 해서 조금은 마음의 무게를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너무 많이 내니까 좀 그렇다 싶은데 요즘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무라벨 생수병이 나오더라고요. 네. 보셨나요?
아, 네네, 봤습니다. TV인가 뉴스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근데 저기 직접 그렇게 배달을 네. 라벨 없는 그냥 생수병, PT병에 맑은 PT병으로 그냥 배달이 오더라고요. 아, 네.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러면은 제품별로 약간 어떤, 뭐라 그러죠, 거기, 하면서? 네. 물의 어떤 깨끗함 이런 걸 어떻게, 저기 브랜드별로 그래도 약간 저희들이 선호하는 게 있었는데, 뭘 보고 어떻게 믿지, 예를 들면 아니면 뭐 미네랄 성분 같은 건 어떡하지 싶었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여러 병 시켰을 때 그 손잡이 부분에는 라벨이 붙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백산수다, 아니면 삼다수다, 뭐, 평창이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그런 면도 이때까지 생각 못 했는데 라벨 없으니까 뭐 비닐 사용 그만큼 줄어들 거고 저희들 재활용 해놓을 때 다시 뭐 그런 여러 작업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런 면도 괜찮다 싶었고 생활 속에서 잔잔하지만 생각하면 이렇게 탄소 배출 내지는 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을 수 있겠다 싶었고요. 그저께는 마트에 갔는데 저탄소 사과가 있더라고요. 네. 보셨나요? 아, 저는 이제 친환경 농산물 사용하니까요. 네, 네네. 그런 제품들을 많이 보죠. 예. 매장에서, 예, 예. 저는 솔직히 이제 예전부터 정임 씨는 유기농 제품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기농 살 때도 있지만 그냥 그래도 좀 저렴한 일반 제품을 많이 샀었거든요. 네. 그래서 갔을 때 저탄소 사과라길래 저런 사과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상에서 크게 아직 지금까지는 크게 제가 많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뭐 큰 노력은 하지 않았는 것 같고 다만 가전제품 살 때 왜 가능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 살 때는 좀 가격이 비싸지만 왜 이렇게 저희들이 쓰는 전기 소모가 적으니까 그런 제품을 제 같은 경우는 샀었거든요. 네. 네. 네네. 그리고 요즘에 얼마 전에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저 아는 친척이 위례에 이사를 왔는데 그 쓰레기 배출하는 문제 때문에 되게 곤란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처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다가 뭐 베개솜이랑 온갖 뭐 우산이랑 쓰레기를 다 같이 모아서 아파트에 배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100m 큰 거 뭐 3개인가 이사 오면서 배출을 했는데 쓰레기 차가 가져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거 하나하나에 다 스티커를 붙여서 돈을 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례같이. 그렇게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더 철저하게 구분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이거 쓰레기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도 더 심각해졌고요. 이제 문제는 중국에서도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니까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문제라고 하는데 국가적으로나 이게 개인적으로도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심각성 그리고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 많이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막연하게 그냥 뭐 2050년 탄소 중립국 이렇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왜 좀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뭐 현 상황의 심각성을 하면서 막연하게 뭐 바다에 뭐 플라스틱 오염물질이 많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현 상황과 저희들이 생활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조금 더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강제 고립을 느끼는 요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간을 잘 견디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다 보면 자신에게 기쁨을 보상할 시간이 오겠죠. 우리 칙수다 팀도 함께 여행 갈 날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